안녕하세요. 부장님의 김인성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동구 계종로 483번 길 25 용전동 158-3에 소재하는 4층 근린 다가구 주택입니다. 감정가격이자 최초 매각가 10억 6천여만 원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이 물건은 2023년 10월 10일자 2회차에 8억 4,580만 원, 감정가격의 80%대에 낙찰됐던 물건인데 낙찰자가 이 물건을 포기를 했습니다. 해서 이 물건이 현재 반토막 이하 가격인 5억 2천만 원에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입찰 보증금을 포기를 했을까요?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성으로 보는 대전광역시 전경입니다. 해당 물건은 바로 용전동 158-5 번지에 소재하는 근린 다가구 주택이었죠. 자, 바로 인근에는 저 한남대학도 보이고, 또 교통 여건으로 보면 여기 대전 종합버스 터미널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 외곽으로의 이동이 용이한 경부고속도로 대전 IC가 또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서 교통 여건은 비교적 좋다. 대전광역시는 워낙 대도시로서의 모든 편의시설, 의료시설, 학교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자, 해당 물건은 바로 이 물건입니다. 거리뷰로 한번 볼까요? 이 위성사진들은 지난 10월경에 촬영된 지금 전경입니다. 자, 도로는 한 8m 정도 도로인데 어느 지역을 가도 주거지역의 이면 도로는 다 이런 상태의 환경이죠. 한쪽으로는 전부 다 주차를 대고 있고 보편적이죠. 바로 이 물건입니다. 한번 가까이 볼까요? 이 유정빌이라는 건물이죠. 외벽 마감은 민조속 대리석으로 이렇게 마감한 것이 보이고요. 1층에는 주차 부분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허가가 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린생활시설로 여기에는 입지 조건이 좀 안 좋은데 여기는 이제 1층이 근린 사무실로 이렇게 용도가 허가가 나 있는 그런 상태고요. 요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제슈의 건물입니다. 샌드위치 판넬로 또 막아가지고 지금 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뭐 현장 답사를 통해서 입찰하시는 분들이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 상태는 지금 외관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10년 정도 좀 넘은 건물이지만 양호한 편이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입니다. 어떤 위반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지금 표기가 안 됐네요. 위반이 돼 있으면 노랗게 표기가 되는데 이 물건은 그런 표기가 없고 사용 승인일이 2011년 10월 24일자 준공된 지 한 12년 정도 된 물건이고 1층에는 중개사무소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지상 2, 3, 4층에 다가구 총 8가구로 허가 난 것을 확인합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위반 내용이 있나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위반 내용은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자상 지금 하자는 없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평면도입니다. 1층이 61.13평방미터, 18.5평 정도 되는 근린으로 허가가 나 있고 보증금 4천만 원에 지금 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기획 부분이 앞서 거리비로 확인했던 그 부분의 제시의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출입문이 있어서 주거로 사용하는지 또 사무실로 사용하는지는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2층, 3층, 4층 평면 구조도입니다. 모양이 다 똑같죠. 그래서 2층, 3층은 각 133.11평방미터, 40.27평, 비교적 넓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완능 한 가구, 2.5룸 정도 되는 규모의 두 가구가 각 층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또 4층 부분은 두 가구가 있는데 평수가 40.12평입니다. 여기도 이제 면적이 크죠. 2.5룸이 한 가구가 있고 큰 거실과 함께 방 3개가 있는 3룸 한 가구가 있습니다. 자, 이 물건의 이제 보증금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201호가 보증금 7천만 원, 202호 2천만 원, 요거 이제 완룸이죠. 203호는 두 가구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는 이제 한 가구로 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보증금 7,300만 원인데 요거는 이제 임차권 설정된 그런 부분이고
또 한 임차인이 9천만 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한 출입문에 두 세대가 살 수는 없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두 개가 신고돼 있으니까 요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3층에는 301호가 7천만 원, 302호는 미신고입니다. 근데 뭐 302호나 202호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한 2천만 원 선으로 유추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303호 7,300만 원. 4층은 401호가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비교적 이 정도 규모인데 1억 2천이다. 그렇게 뭐 높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여기 402호는 미신고됐습니다. 이 물건은 1층 근린사무소 포함해서 총 9가구가 임대를 놓게끔 세팅이 돼 있고, 보증금 신고 총액은 4억 9,600만 원, 약 5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미신고 두 가구를 예상해서 그렇게 산정해본 그런 금액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지금 임차 보증금으로 산출이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월세를 뽑는다? 그러면 상당한 이게 월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물건, 지금 물건 분석상 큰 하자는 없습니다. 건축법 위반된 내용도 없고, 또 보증금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매수 신청 보증금 7천만 원이 넘는 그 많은 돈을 포기했을까요? 무슨 오류나 하자가 있길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금 미납을 하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권리 분석에 오류가 있고 시세 분석에 오류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계획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 오류가 있어서 불가분, 포기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사건 번호는 2023-1203. 임의경무로 대전지방법원에서 2024년 1월 23일 날 진행되는 물건으로서 최초 매각가격, 감정가격이죠. 10억 5,957만 8,160원에 시작해서 이번 차수 3회차 49%대인 5억 1,919만 4천원에 시작하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이번 물건 앞서 설명한 대로 재매각으로 인해서 매수 신청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신청 보증금에 지참을 해야지만 입찰이 되겠습니다. 체킹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깜빡해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죠. 자, 기일 내역을 보니까 2023년 10월 10일자에 매각이 됐고, 대금 지급 기한 내에 미납이 된 상태에서 재매각으로 나온 그런 물건이죠. 이제 입찰 내용을 보면 1등 낙찰 금액이 8억 4,580만 원대에 낙찰됐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미납이 돼서 다시 이제 재매각으로 시작되는 물건을 또 한번 확인하고요. 매각 목록을 보면 토지가 230.7평방미터, 약 70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고요. 건물하고 제시의 부분이 있었죠. 이 면적이 472.98평방미터에 142.77평에 해당하는 이런 물건이 지금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지상 4층 건물이죠. 감정평가서입니다. 감정평가 시점은 2023년 2월 16일, 그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부동산 가격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하고 건물 제시의 건물이 매각대금에 포함된 것이 확인됩니다. 제시의 부분이 앞서 확인한 대로 바로 이 부분이죠. 등기부 등본입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는 1인으로 되어 있고, 갑구란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 됐고, 을구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이 보입니다. 자, 건물을 볼까요? 자, 건물 소유자도 역시 한 명이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2019년 12월 6일자에 매매를 통해서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 수익하다가 2023년 2월 10일자 문창신협의 근저당권에 기해서 임의경매로 시작된 그런 물건입니다. 근저당 금액은 4억 9,500이고 청구 금액은 4억 4,884원. 금액이 좀 크죠? 그래서 취하될 가능성은 없다. 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근저당이 3건 있습니다. 6억 2,500만 원에 상당하고요. 임차권도 2건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가구에 1억 4,300만 원이 설정되어 있는데, 자,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6일자에 문창신협의 근저당권으로서 이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해당 물건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들은 전부 소멸돼서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등기상 권리 깨끗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대로 등기상의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없음을 확인했고요.
또 매수 신청 보증금이 최저 매각 가격의 20%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요. 자, 임차인 내용을 보면 말소기준 권리는 2019년 12월 6일자 근저당권으로서 이 접수 일자와 임차인의 전입 신고 일자와 또 사업자 등록 신청일을 비교를 해보니까 전부 후순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는 얘기죠. 자, 해서 이 물건은 총 9가구인데 지금 현재 확인된 전입 신고자는 15명이고 그중에 권리 신고 임차인은 8가구가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물건은 전입 신고 세대 9가구 전부 대항력 없는 임차인입니다. 해서 매수인이 임차 보증금을 추가 부담을 하지 않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깨끗한 물건입니다. 물건 분석할 때 무슨 하자가 없었고 등기상 권리 하자 없고 임차인 권리 하자 없습니다. 네이버의 페이 부동산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변에 매물이 나와 있는데 자, 우리 물건은 바로 이 물건이었죠. 여기 25. 근데 주변에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 나온 게 없네요. 어우, 귀하네요. 매물이 3개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매물을 보니까 2건밖에 없네요. 8억 5천짜리하고 16억 5천짜리. 자, 8억 5천짜리 규모를 볼까요? 준공일자는 2015년, 우리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지은 건물인데, 그 정도 내용수는 거의 같은, 그런 컨디션이라고 보고요. 상가주택,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8억 5천. 대지 면적이 202, 우리보다 한 10평 정도가 차이 나네요. 건물 면적은 한 30평 정도, 면적이 많이 차이 납니다. 면적 많이 차이 나는데, 8억 5천의 매물이 나왔습니다. 또 보증금도 3억 6,500에 145만이나 나오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면적보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바로 같은 도로상에서 8억 5천만 원에 지금 매물이 나왔습니다. 여기 16억 5천짜리를 한번 볼까요? 16억 5천짜리는 2018년, 이건 이제 신축급이네요, 거의. 대지가 우리보다도 크네요. 상당히 좀 크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금액도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정도 금액이네요. 상당히 많이 나왔네요. 보증금도 6억 1,800에 630만 원. 매물이 대략 2개밖에 안 돼서 매물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를 통해서 이 지역에 거래 사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2022년도 여기 이제 용전동 계종로죠. 이것도 한 70여 평 정도 되네요. 7억 정도에 팔린 게 있네요. 같은 계종로에. 7억 9천, 13억 5천, 8억. 계종로입니다. 같은 도로명을 가진 그런 지역입니다. 8억, 14억 천. 거래가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거래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기도 7억이 있고, 이건 직거래지만 5억 5천짜리도 있고, 또 2023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 볼까요? 2023년도 거래 활발하게 이루어졌네요. 지금 현재를 봐서는 주변에 매물이 없는데 매물이 나오면 그만큼 거래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상태입니다. 보통 부동산은 위치 가격이자 개별 가격이죠. 규모나 면적도 거기 수익성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객관적 평가 자료는 되죠. 자, 여기 이제 계종로입니다. 15개 거래된 거 있습니다. 요건 이제 면적이 좀 크니까 요렇게 거래됐고 12억 8,500, 3618, 이것도 한 80평 되네요. 우리 대지가 한 10평 정도 큰데 건물은 우리보다 좀 작습니다. 그런데 12억 8,500에 거래됐습니다. 같은 계종로 489번길, 우리는 483번길입니다. 한 블록 옆에 있는 건물로 지금 사례됩니다. 5억 7천. 면적이 좀 작은 것들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6억 5천, 15억 4,700, 7억 6,500. 거래 활발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물건에 대한 분석, 등기상 권리 분석, 임차인에 대한 분석, 시세 분석까지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해 본 결과 그 많은 돈을 포기를 해야 될 만큼 권리 분석상 또는 시세 분석상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오늘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서 건물의 상태, 교통 여건이라든지 도로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임대 시세와 임차인 변화,
매매 시세를 분석해보고 임대 수익성 분석도 충분히 해본 연후에 좋은 가격에 입찰해서 낙찰받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